여기 유튜브를 보며 혼자 빵을 만들고 있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성우. 엄마가 돌아가신 뒤 아빠와의 관계가 어색해진 파티셰를 꿈꾸는 학생이죠. 이때 아버지 영준이 라면과 소주를 들고 들어옵니다. 와, 어색해지는 공기. 아들은 아버지를 피해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아버지는 얘기 좀 하자 말하죠. 왜 이렇게 둘의 관계가 어색해졌나 했더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들은 파티셔가 되기 위해 아버지에게 파리로 유학을 보내달라 말하고 있고, 아버지는 꼭 파리에 가야지만 파티셔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라 반대하고 있는 상황. 이때 성우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맙니다. 돌아가신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반대하지 않았을 거라고. 또 방으로 들어가며 먹지도 않는 라면은 끓이지도 말라 화를 내죠. 성우는 이런 아버지와 떨어져 살고 싶어서라도 파리로 유학을 가고 싶어 하는데 아버지가 다시 한번 성우를 찾습니다. 짜증을 내며 방문을 여는 성우. 아버지는 자신이 아는 한 빵집 사장님에게 너의 이야기를 해놨다며 일할 생각이 있냐 묻죠. 빵집 이름이 뭐냐고 묻는데 파리 빵집. 파리도 아니고 그런 총구석에 있는 빵집에서 배울 게 없다 생각하는 성우. 하지만 혼자 지낼 수 있는 방을 구해주겠다는 아버지의 달콤한 속삭임에 수락하게 됩니다. 다음날 성우는 아버지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가는데 어찌 된 일일까요? 아버지가 말했던 빵집 할아버지는 온데간데 없고 젊은 사장님이 성우를 맞이해줍니다. 네. 아빠가 전화. 그래. 네가 그 새로 일하러 온 친구구나. 나 여기 파리빵집 사장 박주환이다. 사장님이요? 응. 이상하다. 아빠가 할아버지라 그랬는데. 에이, 야, 이 나이에 그 할아버지 소리 듣긴 좀 그렇지. 그리고 빵집 테이블을 닦고 있던 한 청년을 내 놈의 룸메이트라 말해주죠. 잠깐 이리 좀 와볼래? 네 룸메이트. 예? 예? 룸메? 응. 아니 저 혼자 쓰는 방 아니? 아니 사장님 저. 아이 무슨 소리야? 그리고 그 둘이 동갑이야. 동갑이요? 그래 동갑이니까 앞으로 좀 친하게 지내고. 아버지에게 속은 걸까요? 성우는 화가 나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려 하는데 또 왜 안 터져? 전화는 안 터지고 근데 그거 뭐예요? 그 손에 든 기이한 물건은 무엇일고 궁금해하는 청년. 그런데 이 청년 뭐예요? 낯설지가 않습니다. 저 근데 그 혹시 우리 어디서 본 적이 있지 않아요? 글쎄요. 저 몇 주 전에 제주도에서 전학을 와가지고. 그리고 듣게 되는 그 청년의 이름. 잘 부탁드립니다. 저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영준? 김영준? 아버지와 이름이 똑같죠. 예. 이름을 듣고 자세히 보니 이 녀석, 이 청년 아버지를 빼다 박았습니다. 아니 아빠. 성우는 당황해하며 뒷걸음질을 치는데 빵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소녀. 성우는 그 소녀도 단번에 누군지 알아보죠. 엄마? 누구세요? 아니 나라고 김성. 저기요, 장난치지 마세요. 너무나도 보고 싶고 사랑했던 돌아가신 어머니 미연. 그렇게 파리빵집이라는 공간 안에서 세 가족은 다시 만나게 됩니다. 물론 이 사실을 영준과 미연은 알 리가 없죠. 그렇게 한 방에서 지내게 된 성우와 영준. 과거로 왔지만 미래에서 그랬듯 라면과 사이다를 들고 오는 영준이 탁자에 내려놓으며 나이도 같으니 말을 편하게 하라 합니다. 성우는 전두엽에 혼란이 오고 말이 더듬기 시작. 그러다 꿈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영준이는 자신의 꿈이 시인이라 말하죠. 성우는 의아해하며 공무원이 꿈이지 않냐 묻지만 치를 떨며 싫어하는 영준. 자신은 죽어도 공무원만은 못한다 말합니다. 미래의 아버지의 직업, 공무원. 이번엔 영준이가 성우에게 제빵사가 꿈이냐 물어보죠. 성우가 그렇다 하자 그럼 파리 같은 곳으로 유학은 안 가냐 묻고 버럭한 성우는 너 이 색 잘 걸렸다. 바로 말을 놓으며 왜 못 가게 하는 걸까에 대해 백분 토론을 열죠. 돈이 없는 건 아닐까? 아니라 합니다. 자신이 벌어가겠다 해도 반대를 한다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영준은 미안한데 너네 아버지 되게 이상한 분 같다. 셀프 디스를 시전. 어머니는 뭐라 하시냐 묻습니다. 어머니는 6년 전 돌아가셨다 말하는 성우. 영준은 사과를 하며 그래도 이유는 찾은 것 같다 말하죠. 그냥 혼자 남겨지는 게 싫어서 그런 거 아닐까? 우리 아빠 그런 스타일 아니야. 에이, 그것도 모르는 거지. 자신의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지만 혼자 찾는 걸 수도 있잖아, 나처럼. 너처럼? 영준은 자신처럼 참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말합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13살 때 돌아가셨는데 동생들과 어머니를 책임져야 할 첫째이기 때문에 슬픔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성우의 감정은 복잡해지고 다음날 빵집에 미연이 오자 영준이 긴장을 하며 얼굴이 발그레해집니다.
성우는 흐뭇하게 이를 바라보며 노채랑 잘 되고 싶냐 묻고 어머니가 평소 좋아하는 걸 꿰고 있는 성우는 자신이 도와주겠다 말하죠. 어머니도 살아생전 네 아빠를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사랑하지 않았던 게 인생 유일한 아쉬움이라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미연 죄송합니다. 운명과 사랑 따위는 개나 줘버리라 말하며 저 이거 안 받을 건데요? 왜요? 러브레터잖아요. 이런 거 다 쓸 데 없으니까요. 냉정하고도 높디 높은 초롱성 같은 존재. 그런 미연에게 성우는 지금 영준이가 가장 아끼는 책이자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던 소설인 메밀꽃 필 무렵을 조금씩 써 편지로 건네주자 합니다. 그렇게 미연이가 빵집에 올 때마다 편지를 전해주는데 미연이의 반응. 무슨 말이지? 쓸데없는 얘기만 가득해. 이상한 러브레터. 이런 걸 보내는 그 아이가 한심해. 참담. 그런데 처음에 그 편지에 관심도 없던 미연도 조금씩 이 소설의 결말이 궁금해지는데 점점 궁금해. 다음 이야기가 기다려져. 신기한 러브레터. 예쁜 이 글씨를 계속 읽어보게 돼. 하지만 결말만 남은 상황에서 편지 작업을 중단하죠. 왜? 편지 안 전해줘? 마지막 문장 안 전해주기로 했잖아. 왜 그래야 되는데? 이 시대 사람들은 모르는 그런 감성이 있다. 방송 그런 거 모르겠고 내가 직접 간다. 에 알았어. 아 나 좀 믿어 좀 참어. 결말을 알고 싶은 미연은 점점 초조해지고 처음으로 먼저 영준에게 다가와 왜 편지를 주지 않냐 따집니다. 이게 바로 성우의 노림수였고 결말은 내가 메밀꽃밭이 있는 곳에서 직접 말해주겠다 지리는 멘트를 선보이죠. 그렇게 여행을 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들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는데 다음날 영준아, 예? 그 전화 좀 받아라.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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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 발효종말을 사용하는 파리빵집입니다. 제가 김영준인데? 무슨 일이야? 영준아, 영준아! 이제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영준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가족들을 책임지기 위해 하던 공부를 접고 본가인 제주도로 돌아가려는 영준. 미연에게도 헤어지자 말하죠. 떠나기 전날 마지막 밤을 보내는 성우와 영준. 무거운 침묵을 깨고 성우는 늘 궁금했던 질문을 던집니다. 먹지도 않는 라면을 왜 계속 끓여오냐고. 영준은 시잇 웃으며 그래야 너랑 한마디라도 더 나눌 수 있잖아 라고 대답하고 성우는 눈물을 흘리며 잠에 들죠. 다음날 눈을 뜬 성우는 파리빵집으로 출근을 하는데 나이든 할아버지가 성우를 반겨줍니다. 그분은 어제까지만 해도 젊었던 사장님이었고 시간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죠. 사장님은 성우에게 그동안 자신이 알려준 대로 빵을 만들어 보라 하고 빵이 완성되자 포장해주며 아버지에게 가져가 같이 먹어보라 말합니다. 성우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떻게 다시 만나냐 묻는데 그 대답을 들은 성우는 인사를 하곤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마주하게 되죠. 과연 영준과 미연은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될까요? 그리고 이 이후의 내용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또 과거로 돌아갔었을 때 자식이 생기면 파리 유학을 보낼 거냐 물어봤던 성우에게 미연은 뭐라고 대답을 해줬을까요? 특별하진 않고 평범해 보이지만 갓 구운 빵처럼 마음이 따뜻해지는 뮤지컬 파리빵집이었습니다. 뒷이야기입니다. 파리빵집은 갑작스럽게 본 뮤지컬이었습니다. 사전 정보도 없이 이틀 전날 예매를 하고 바로 보고 왔는데요. 처음 제목만 들었을 때는 제빵한 김탁구처럼 누가 더 맛있는 빵을 만드나 겨루는 내용인가 했는데 그 안에는 생각지도 못한 좀 더 따뜻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 듬직한 아버지의 손을 늘 꽉 잡아주던 아들이 어느덧 커서 듬직한 체구의 청년이 되고 손을 잡아주긴커녕 먼저 잡아주어도 어색하고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린 부자. 많은 이들이 그렇기에 이 뮤지컬을 보게 된다면 보는 내내 자신의 아버지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과거로 간 성우는 지금과는 너무나도 다른 아버지의 모습에 당황스러워하죠. 우리도 아마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부모님이 하시는 일과 삶이 과연 그분들이 어렸을 적 꿈꿔온 그런 인생일까요? 물론 이루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많은 걸 포기하고 꺾이며 살기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한 모습이 아마 지금일 겁니다. 그렇기에 이 뮤지컬을 보는 내내 뭉클하면서도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상 가능하고 어찌 보면 조금 뻔했던 이야기였지만 너무나도 재밌게 봤고 무언가 마음속에 남는 그런 극이었고요. 배우분들의 연기와 노래 모두 훌륭했고 개그 코드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쉬운 거는 제가 너무 늦게 알고 봐서 이 영상을 올릴 때쯤엔 아마도 막공이 끝난 이유일 거라 빨리 재연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 극을 봤으면 하네요. 이상 저는 큐자리였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말이야 나중에 너 아들이 파리로 유학 간다 그러면 당연히 보내줄 거지? 당연히 안 되지. 왜? 보고 싶으니까. 나빴어.